박사님은 사실 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방어적이셨거든요. 네네. 기술도 네. 전문가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주가 얘기하냐 했는데 뭔가 확신을 드셨다는 건 뭔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오른다는 말씀은 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주가가 뭐 열흘 연속 올랐고 이 기간에만 40% 올랐고, 근데 거기서 이제 빵 트리거 역할을 해준 건 이제 인도 실적이었는데 사실 인도 실적이 최악을 면한 거지 이게 막 서프라이즈 이건 아니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는데 대체 뭐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온 건지 뭘 시사하는 이거는 건지. 월가가 반영을 한 거예요. 이건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것이 아니라 월가에서 반영을 한 건데 월가는 이제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자꾸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의 공세가 지금 사실 한국에서도 조금 간간히 여러 번 나오지만, 미국도 조금씩 나오지만 유럽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선거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테마예요. 중국 전기차의 공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이번에 EU 같은 경우에는 원래 10%에서 38.1%를 더한 48.1%의 관세를 도입하고 미국은 100%의 관세를 25%에서 100%까지 올려냈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번에 관세 인상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아직까지도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까지 다 합치면 독일 기업들이, 여러분 독일 기업들은 자동차 브랜드가 많죠. 폭스바겐, 뭐 아우디를 포함하는 폭스바겐, 포르쉐까지 해서 폭스바겐과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의 큰 축이 있는데, 여기서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유럽에 판매하는 양과 미국에 판매하는 양보다 많아요. 눈치를 봐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는 보복 관세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논쟁이 됐던 것은 이제 좀 그 부분적으로는 테슬라는 빠질 것 같은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유럽 수출용 자동차에도 관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들이받고 그랬던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아니, 테슬라에다가 지금 중국차 전기차라고 딱지 매겨가지고 관세를 매기려고 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별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어떤 차에 매길 것인지 뭐 이런 식의 이 갈등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모카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차량 전문 이 유튜버 채널도 많고 차량 전문 분석 기자들도 많잖아요. 문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일관적인 결과들이 뭐냐면, 테슬라의 그러니까 BYD의 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폭스바겐의 ID3나 ID4랑 비교하다가 요즘 BMW랑 비교해요. BMW랑. 근데 거기에서도 $20,000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도 퍼포먼스 차량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난다라고 차량 전문 기자들이나 차량 전문 블ог 유튜버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파괴적인 거거든요. 그냥 품질 나쁜 저가차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품질 좋은데 저가라는 거죠. 그러니 경제가 지금같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자동차라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할 때 유럽 사람들이 천천히 중국 차량들을 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을 월가가 분석하고 있었고, 월가 입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의미 있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거는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죠. 즉 이거는 분기별, 즉 YOY를 한 게 아니죠. 작년 대비 뭐 매출이 얼마나 올랐느냐, 또는 분기별 대비를 뭐 분기는 오르긴 올랐습니다. 이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차 시장의 압도적인 강세 속에서도 테슬라가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국에서도 의미 있게 팔렸고, 미국에 당연히 팔리는 거고, 유럽에서도 그래도 심지어는 지금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한국이 역성장을 하고 있는데 독일이 역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보조금을 국가의 재무 상태가 지금 좀 안 좋다 보니까 보조금 자체를 작년 하반기에 끊었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사도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가 다시 하락 곡선을 걷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 유럽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선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동차 기업으로 테슬라의 매력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부분에서 순수하게 사실은 자동차 부분을 평가를 했던 부분이 좀 더 강하고요. 또 월가의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이러한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 이분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FSD 11을 보니까
이건 10이라고 좀 다른 거예요. 본인들이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시장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이, 여론들이 형성되는 것들이 월가에서 곳곳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테슬라의 AI에 대해서 그냥 기대치만 갖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언제쯤 매출을 만들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시작한 것들, 이것도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었고,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전망을 지금 월가에서 좋게 보는 것은, 우선은 뭐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관계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대통령이 돼도 우선은 주법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주법을 바꿀 수는 없고, 주법 같은 경우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전기차를 드라이브를 몰고 있고, 공화당이 잡고 있는 텍사스마저도 전기차에 대해서 요즘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테슬라의 본사가 텍사스 오스틴으로 옮겼고, 이러한 전통적인 공화당 지배적인 어떠한 주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우호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어떠한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번에 연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때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다수를, 특히 하원에서는 머저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동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대통령이 다시 역행시키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오면서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연방법이 폐기되기라는 것은 되게 어렵다. 물론 선거 결과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중간 선거가 같이 대통령 선거하고 연결되니까요. 이 부분에서 압도적으로 공화당이 머저리티를 차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재편된다라면 다시 논의는 될 수 있겠지만, 하원에서 공화당이 동의해서 만든 법안을, 통과시킨 법안을 쉽게 대통령이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통령이 교체가 돼도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월가에서 내놓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